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위클리 핫랭킹 뉴스 3위입니다. 대통령이 예수라는 변호사, 대리인이 아니라 엑스맨 아니냐. 사진에서 보시고 계신 인물은 대통령 변호인단에 포함된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서석구 변호사 어떤 사람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번에 100만 명이 모였다는 광화문 웃기고 나자빠졌네. 무슨 놈의 100만 명입니까? 영국의 BBC나 일본 신문에는 20여만 명이라고 발표했죠? 그래야 20여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자리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뻥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기짓단 인민재판 반란 세력들 상대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자! 네, 지금 보신 인물이 바로 서석구 변호사인데요. 상당히 선동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100만 명이 모였다는 촛불 집회, 무슨 100만 명이냐, 뭐 이러면서 상당히 폄훼하기도 하고요. 예수의 이름을 소크라테스의 이름과 함께 이 법정에서 거론을 해서 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서석구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헌재에서 심판하고 있는 5가지 유형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은 다 했습니다. 반박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나름대로 정치적 의도가 좀 깔린 부분들을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민중재판, 인민재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재판 같은 대중의 여론들이 너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언론에 의해서 무리하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소크라테스처럼 대중들에 의해서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몰아붙이기 시작하니까 재판됐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 탄핵 심판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이끌어가고자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은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대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있었던 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요구를 해서 탄핵 심판대에 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정우성 비서관의 녹취록이라든지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라든지 명확한 물질적 증거들이 다 확보가 되고 난 뒤에 국회에서도 수차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의 기간을 거치면서 국회 탄핵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 자체가 아예 다른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석구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럼 왜 이와 같은 발언들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는고 하니, 특수 일부 소수 계층에서도 여전히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통적인 지지층을 집결시키면서 정치적인 의도로서 시간을 좀 벌어보자 하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보면은 이분이 북한의 노동신문까지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서 남조선이 횃불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분의 색깔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사실은 불임 사건 때 그 2심에서 무죄를 했던. 그렇죠. 불임 사건이라는 게 그 공산주의 서적 읽었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 공산주의 그 서적을 학습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2심에서 무죄를 내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무죄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그때는 내가 좌파였기 때문이다라고 반성문 비슷한 걸 냈잖아요. 그래서 한때 주목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요즘에는 또 완전히 그 어떤 우익 쪽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더니 지금은 이제 그 어버이연합 법률 고문을 할 정도로 이쪽 분들의 편을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하다못해 들어도 뭐 노동신문에서 뭐 이렇게 남한의 촛불 집회를 찬양했다고 해서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남한의 촛불 집회 무슨 주도 세력이 마치 북한 쪽하고 무슨 연계가 돼 있는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촛불 집회를 다 나가봤지만, 오늘도 이따 뭐 저녁 때 하겠습니다만 나가봤지만 사실 촛불 집회를 판을 깐 사람은 뭐 민주노총이나 또는 거기에 1,500여 그 무슨 단체 뭐 이런 게 맞아요, 맞기는. 근데 촛불 집회 주도권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북한과의 마치 연결고리가 있는 듯이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탄핵 법정에서 서석구 변호사가 한 얘기를 조금만 뜯어보면 결국 서석구 변호사의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의 얘기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왜곡된 게 나오면은 그걸 또 사실이라고 딱 만들어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오보가 재생산되니까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이제 무겁고 그런 심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비교적 차분하게 논리적인하고 또 차분하고 또 원래 성격이 겸손하시잖아요. 그 기억력도 상당히 좋으셔가지고 자세하게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눴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가 됐고요.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과도하게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그 보도들이 그 판을 쳤지 않습니까? 황당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연이어서 들으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서석구 변호사나 언론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어요. 이게 전부 오보 때문에 비롯된 일이다. 뭐 이런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와 유사한 얘기가 SNS에서 꽤 돌고 있죠. 돌았었죠. 그러니까 아마 뭐 그게 서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SNS 돌고 있는 그런 논리가 청와대에서 그걸 또 차용을 해서 거기에 또 더 힘을 받고 이제 서로 위민하는 게 서로 이렇게 막 계속 눈덩이가 커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서석구 변호사께서 대통령의 기억력도 상당히 좋으셔 자세하게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저 헌재의 그 변호인단하고 1시간 30분 정도 대화했다는 거잖아요. 그 많은 소추 사실에 1시간 30분을 대화를 해서 얼만큼 자세한 얘기를 했을까? 거의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 수준에서 더 구체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결국 서석구 변호사께서는 듣고 싶은 걸 듣고 믿고 싶은 걸 믿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저분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저런 말을 한다기보다 우리 사회에 저렇게 좀 극우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경도된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변호인단에 속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대통령에게 저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언론 애국 보도라든지 또 국민의 그 애국된 여론에 대해서 그걸 핑계 삼아서 얘기하는 게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도 분명히 본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저 대통령이나 서석구 변호사가 본질적으로 놓치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인격살인의 그런 측면도 있죠. 대통령이 그 7시간에 분명히 무슨 미래를 안 한 건 사실 아닙니까? 초반에 그런 얘기 나왔다. 본질적인 건 뭐예요? 대통령이 미래를 안 했으면은 미래를 안 했다라고 항변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정의치에 나가서 그 다음에 긴급적인 구조 지시를 못한 걸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문제의 본질이고 국민에 대한 기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미래 안 했다. 나는 성형수술 안 했다. 나는 굿 안 했다. 그럼 뭘 했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구조를 했습니까? 그 부분을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서석재 변호사는 그런 점을 갖다가 해명하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나는 미래 안 했다. 왜 나를 안 한 걸 성형수술 안 했는데 했다라고 인격살인 하느냐. 이런 항변을 하니까 본말이 전도된 거고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는 거고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이 분노된 촛불 민심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2013년 12월에 개봉한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 서석구 변호사를 모델로 한 그 판사가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린 장면이 나와서 요즘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불임 사건 때 무죄 판결을 내릴 정도로 약간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에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름 이제 변호사 생활하면서 소위 말하는 운동권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뭔가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 김일성에 대한 자주통일을 주장하면서 남한 정권은 괴뢰 정권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시 보수적으로 전향하게 된 케이스가 바로 이 서 변호사 말고도 여러 가지 과거에
사회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 이석기 전 국회의원처럼 굉장히 이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에서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을 하는 좌익 세력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무조건적인 이 괴뢰 좌익으로 구분을 시켜버리고 이분법적 논리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라면 이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그토록 주장했던 국민 대통합의 정신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서석구 변호인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변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역사의 한 순간에 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최악의 경우에 탄핵 심판에 대한 인용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정 역사 최초의 탄핵당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뽑아준 유권자들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도 대통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 대통합이 아니라 완전히 사회적 분열로 갈라놓고 촛불을 들고 나왔던 100만이 넘는 국민들까지도 일반적으로 거기에 소수 속해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동조시켜서 이 모든 것들을 매도시킨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나눌 수 없습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이렇게 좌에서 우로 정치적 이념이 확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저희 채널A 출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운동권들이 마치 민주주의와 정의를 대변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운동권들이 열광적인 그 환영을 받았는데 막상 밖에 나와가지고 교도소, 법정 밖에서 만난 운동권들도 너무나 위험했어요. 이념적으로 너무 과격하고 방법적으로 너무 폭력적이다 하는 데에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운동권들과 교분을 두터이 하다가는 제가 위험해지겠다 하는 어쩌면 저들의 그 이론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네.